강기구 농업교육센터 원예팀장 최현준입니다. 이제 마지막 편 딸기 육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그 딸기 육묘 때 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분화를 시켜서 이제 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묘 후기, 중후기에 화분화를 만드는 그 과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화분화라는 것은 꽃이 이 생장점인 거죠. 크라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생장점은 잎눈 아니면 꽃눈으로 계속 분화가 돼야 됩니다. 잎눈이 아니면 꽃눈. 잎눈인 상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화분화가 안 된 상태고 계속 잎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분화가 되면 잎이 생기다가 갑자기 꽃으로 변해서 꽃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배에서는 1화방이 생기고 그 다음 애가에서 또 잎눈이 생기다가 꽃눈이 생기고 또 그 다음 애가에서 또 잎눈 생기다가 꽃눈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이렇게 주례가 됩니다. 이 화분화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화분화가 완료된 묘를 심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해 동안 강진에서 딸기 재배가 성공한 농가 또 실패한 농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분화가 되지 않는 모를 심어서 꽃눈이 없는 상태로 재배 기간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 12월에 정상적으로 화분화를 된 묘를 정식한 경우에는 12월의 모습이 수확이 주렁주렁 달려 수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화분화가 안 된 모를 심으면 꽃눈도 늦을 뿐더러 팁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확이 감소가 되고 또 수확이 또 지연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진 딸기 육묘 교육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화분화를 시킨 다음에 정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육묘할 때 화분화를 일찍 만드는 방법을 슬라이드 한 장에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묘 나이가 중요합니다. 묘 나이가 중요한데 정식 시기를 기준으로 약 한 60일 이후에 이렇게 핀을 박은 60일 이상의 나이를 가진 묘가 화분화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화분화라는 것은 온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10도에서 20도, 25도 사이의 온도, 시원한 온도를 가늠을 해서 꽃을 만들게 됩니다. 최대한 이제 우리가 육묘 때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하는 것이 화분화뿐만 아니라 병 발생도 좀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육묘 때 온도를 낮추어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감수성이 이제 높을 경우 약간의 온도 변화도 감응을 해서 화분화를 일으킵니다. 그 감수성이라는 것은 요 밑에 4번의 질소 함량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육묘 후기에 체내의 질소 함량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차원망 처리를 한다든가 척참 최대한 개방해서 환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좀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육묘 현장에서 온도를 최대한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장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장이 단일이 화분화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생리적으로 그런 사실일 뿐이고 우리가 그 일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4번의 체내 질소 함량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입니다. 질소 함량을 낮춰서 감수성을 좀 민감하게 만들어서 조금의 온도 변화도 감응을 해서 꽃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내 질소 함량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은 7월 한 말경,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계속 이제 한 달 정도는 맹물을 주면서 체내에 있는 질소 함량을 좀 떨어뜨려서 CN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 농도 높이고 체내의 질소 함량을 낮추면 화분화가 상당히 쉽게 유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트 육묘에서 자무에 이제 맹물만 너무 오랫동안 주면요 뿌리나 묘의 그 채세라고 합니다. 세력, 이 세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내 질소 함량을 좀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런너를 좀 자르는 시기를 좀 일찍 자르는 거죠. 정식하는 날을 기준으로 점점 이렇게 정식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런너를 자르는 시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주로부터 이 런너를 통해서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질소질을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주로부터 비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식 전 한 30일 전까지는 좀 모주하고 분리를 해서 독립을 좀 시키는 것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육묘 방법이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또 화분화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포트 육묘 자체로도
뿌리 스트레스나 비전이 좀 쉽기 때문에 화분화가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약재 처리죠. 약재 처리는 7월 달에는 메트코나졸, 8월 달에는 1인 상가리를 각각 한 2번 정도씩 쳐주면 화분화가 아주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묘 때 화분화 유기하는 방법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정식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9월 초에 정식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최대한 9월 한 12일, 15일 요 사이 정도는 정식을 하셔야 원활하게 이렇게 화분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9월 20일 이후에만 너무 늦게 정식을 하게 되면 수확량에 조금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정식 시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9월 한 15일 전후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재배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 메트코나졸 살인분 처리인데요. 살인분 처리를 4,500배 정도, 6,000배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약 한 4,500배 처리를 하게 되면 화분화도 처리하기 전보다 상당히 당겨지고 수량도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 살인분 처리할 때 주의할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하는 설명을 통해서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메트코나졸은 결국 생장 억제제입니다. 그죠? 생장 억제제를 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뿌리에 절대 스며들지 않게 하셔야 돼요. 뿌리에 스며들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너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정식하고 나서도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농도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정량의 약 한 반량 또 3분의 2량 요 사이에 양을 정해주시는데 이 살인꾼 정량은 한 말당 6.7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6.7mm인데 한 번 처리할 때 한 말에 약 3.3mm가 약 반 정도 되겠죠. 3.3에서 약 한 4mm 정도. 요거를 1mm, 1mm 사실은 눈대중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스포이드나 아니면 주사기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량을 재서 그렇게 약을 타셔야 되겠습니다. 주사기 필요하신 분은 저희 센터로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반드시 이 농도를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처리 시기입니다. 처리 시기를 7월 내에 처리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7월 10일, 한 7월 25일 한 두 번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너무 늦게 정식하기 바로 직전에 처리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정식하고 나서 생육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소득에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심하셔서 살인분 처리를 좀 하시고요. 메트코나졸 처리하면 화분화 유기 효과가 있고 여기 이제 모종할 때 여러분들 도장 많이 하잖아요. 도장도 많이 하고 런더도 많이 빠지고 해서 손도 많이 가고 하는데 메트코나졸을 치면 생장 억제가 되면서 노동력을 조금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부 두께가 두꺼워지고 뭐가 좀 짱짱해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상가리 여멸식입니다. 인상가리는 8월달에 한 2번 정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액 비료 중에 1인상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당히 좋은 인상가리 비료인데 그 비료를 8월에 한 2번 정도 치면 안 친 거보다 수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분화도 잘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약 6묘 후기에 8월달에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농도는 물 한 말에 질산가리 10g, 인산가리 10g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1인 산가리를 쓸 때는 한 말에 20g에서 한 40g까지 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20에서 40g 사이에 이제 농도 조절을 해서 연면식으로 한 2번 정도 치면 뭐가 좀 건강해지고 화분화도 잘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 육묘 후기에 우리가 이제 8월 한 중하순이나 9월 초에 육묘장 딱 갔을 때 이런 잎색을 좀 보여야 돼요. 밝은 밝은 초록색을 띠는 것이 아무래도 질소 농도도 떨어져서 화분화 유기가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후기까지 잎색이 짙고 말이죠. 도장기가 있고 이러면 화분화가 조금 늦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묘 후기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만약 육묘 후기 때 이런 잎색을 보이고 잎색이 짙고 도장하면 정식 시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늦추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병해충 방지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병해충 방지에 설명 안 드린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약재 방제를 통해서 응애나 흰가루병 또 탄저병
신혈병 이런 병들을 좀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를 좀 잘 갖추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산농업기술센터 정시욱 선생님 저는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로 글을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방제는 반드시 주 1회 이상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묘 작업 중에 가장 힘든 작업인 하엽 저격 작업이죠. 아래 부분에 있는 이제 하엽들 광부 생장을 촉진을 위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뭐가 상당히 튼튼해지고 광부도 두꺼워집니다. 제 생각은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정식 전까지 한 2번 정도 3번 이상 해주면 좋습니다만 너무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대략 한 2번 정도 해도 뭐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부 키우고 또 시행률 증가로 해서 화합하고 상당히 용이해지는 다수한 모종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해집니다. 딸기가 런너를 받고 그 뒤에 그 런너에서 그 뒤로 떨어지는 런너를 일찍 좀 잘라주시는 것이 그 모를 좀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판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떨어지는 그런 모종을 계속 놔두지 마시고 일찍 좀 잘라주시면 그 육묘판에 있는 모종들이 건강하고 강한 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육묘 후반기에 관리가 좀 부족하면요 뿌리 갈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 맹물 관수를 한 경우인데 뿌리가 하얗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뿌리가 갈변하고 이러면 다시 새 뿌리가 나오고 정상적인 어떤 생육 상태를 유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이제 소득도 떨어지겠죠. 이런 몇 가지 조심을 하셔서 하얗고 건강한 뿌리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갈변이 되고 뭐가 이렇게 너무 약하게 되면 눈 없는 포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꽃대, 일화방 꽃대 하나나 2개 정도 따먹고 나머지는 이제 수확이 정지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시드름병이나 뿌리 역병 발생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주 냉동 저장 기술입니다. 모주 냉동 저장 기술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도 올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편한 그런 기술이죠. 방법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냉동고 입고 전에 뿌리를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10월달에 상복을 하든 아니면 뭐 컵을 받든 해서 받은 다음에 11월 말까지 물도 잘 주시고 비료도 간간히 주면서 건강하게 모를 만들어야 되고 적당한 습이 유지가 된 상태로 냉동고에 입고가 돼야 됩니다. 냉동고 온도는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도 정도를 기준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적정 그 냉동고 입고 시기는 12월 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12월 초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모가 생장하는 과정에서 냉동실에 들어가 버리면 동해를 입게 됩니다. 동해를 입어서 뿌리도 시커멓게 죽는다든가 생장점이 죽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가 11월 달부터 12월 넘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일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 모종은 잠을 자게 되겠죠. 그런 휴면에 거의 들어간 상태로 냉동고에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그 냉동실에서 생육을 유지하는데 그 전에 너무 일찍 집어넣는다든가 하면 그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월 초에 저장을 하시고 3월 초나 3월 중순 정도에 꺼내서 3월 10일에서 15일 요 사이 꺼내서 말이죠. 적당한 처리를 통해서 새로 생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비닐로 밀봉을 하셔야 됩니다. 비닐로 그 습이 날아가서 건조되지 않도록 뿌리하고 잎이 건조되지 않도록 비닐로 밀봉을 하시고 적재를 할 때 비닐째로 막 이렇게 쌓아버리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냉기가 이렇게 순환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과일 플라스틱 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과일 박스에 넣어서 냉기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이렇게 적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겨울 시작하신 분은 많습니다만 또 겨울에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교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삼복을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삼복을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삼복이
좀 편합니다. 편하긴 편한데 문제는 이제 이 삽목할 때 모주, 삽목도 마찬가지로 모주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배모에서 삽목묘를 만들면 거기에 많은 병해충균들이나 해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삽목장을 모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삽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를 유지하는 거죠. 뿌리가 아예 없는 뿌리가 없는 모를 이 상토에, 젖은 상토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는 약 한 보름에서 20일 그쯤 지나면 이제 약간씩 뿌리가 내립니다만 그 과정에 약 한 달 정도는 과습 상태로 거의 포화 상태로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차광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셔야 되고 런더를 채취를 할 때 이미 뿌리가 하얀 뿌리가 한 4개나서 이상 확보가 된 그런 모를 채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6월 한 초 중순부터 채취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모를 채취를 하다 보면 모종이 엄마로부터 꽃화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을 받아서 그런지 화분화가 상당히 잘 돼서 육묘 과정이 꽃대가 막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늦게 6월 중순 하순이 지나서 7월 8월에 모를 채취를 하면 또 모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가 어리다 약하다든가 또 화분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컴포트를 사용하도록 좀 개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장점이 모주하고 삽목이라는 것은 모주하고 일찍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주로부터 병,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병 발생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 문제는 여름철에 터널을 만들어서 과습 상태로 하다 보면 실수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이런 삽목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4편에 걸쳐서 딸기 육묘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